문제아이 상담소. 부초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는 정만근은 평균에 가까운 138cm의 키에 몸무게는 35kg으로 외관상으로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그의 엄마인 최모숙은 걱정이 태산이었다. 남의 집 아들을 보면 총 칼등의 장난감에 열심이거나 축구 등 공놀이 또는 격투기 게임 등에 심취해 있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만근은 집에만 조용히 있고 가지고 노는 것은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금발의 늘씬한 여자 인형들 뿐이었다. 특히 디테일이 좋은 예쁜 관절 인형은 그의 최애였다. 인터미션. 최모숙은 3학년 학기초 선생님 유원순으로부터 학교로 방문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받아 부초 초등학교로 향했다. 선생님의 상담 내용은 만근이 조용한 성격인 줄 알았으나 같은 반 여학생들이 여자 같다고 놀리는 한마디에 연필 깎는 칼을 꺼내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유원순이 조기에 발견해 여자아이들을 분리 조치하고 만근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난동에 가까운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고 어쩔 수 없이 옆반 남자 선생님을 불러와 강제로 칼을 빼앗으려고 했으나 만근이 막무가내로 휘두르는 칼로 팔에 상처를 입고 말았다. 만근은 자신을 때리거나 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자신은 어쨌든 10세 미만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소리를 치고 있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어정쩡한 대치 상태에서 1시간여가 지나자 스스로 화가 풀린 정만근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씩 웃으며 칼을 내려놓고 선생님에게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인터미션. 만근아, 왜 그랬니? 엄마 뭘 말이야. 칼 가지고 난리를 치고 선생님한테도 대들었다며.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래서 뭐 사과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해. 내가 얼마나 무섭게 했으면 선생님하고 여자아이들이 무섭다고 하겠니? 만근이 어릴 적에도 한번 화가 나면 달래기 힘들었던 기억은 많이 있지만 이번처럼 날카롭게 나댄 적은 처음이었다. 엄마 그런데 그 애들 말이야 나보고. 나중에 여자 되고 싶냐고 하는데 화가 너무나 났어. 여자애들이 그런 말도 했다고. 혹시 너 집에서는 여자옷 입고 있는 거 아니냐고 웃으며 놀려댔어. 여자애들이 놀린 건 잘못이지만 내가 칼을 들고 협박을 하는 건 아니야. 엄마는 모르면서 뭐가 아니란 거야. 그 아이들은 아주 혼나야 해. 내가 잘못했다고는 했지만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한 말이었어.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럼 네가 잘못해서 사과를 한 게 아니란 거야. 갑자기 눈에 흰자가 많아지면서 나를 놀린 것들은 벌을 줘야 해. 내가 집에서 인형에게 벌을 주는 것처럼. 인형에게 벌을 주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왜 인형을 좋아하는 줄 알아. 최모숙 말이 없다. 사람 대신에 인형에게 벌을 줄 수 있어서야. 최모숙은 일단 선생님에게 사정을 해 만근을 집으로 데려왔다. 최모숙이 만근에게 밥을 차려준 후 그의 방에 들어가 책상 서랍 속에 있는 인형들을 확인해 보았다. 인형들의 대부분이 팔과 다리가 잘려 있었고 심지어 목도 분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안측에 있던 관절 인형을 들어 올린 모숙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관절 인형은 눈알이 없는 상태로 주변이 붉은색으로 칠이 되어 있었다. 인터미션. 최모숙은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있는 청소년 상담소의 송금영 박사에게 상담을 예약했다. 손 박사는 요즘 TV에도 자주 나와 상담료가 비싸긴 했지만 아이 문제와 부부 문제 등 모든 정신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쌈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만근아, 안녕. 정만근 그냥 말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꾸벅하고 만다. 만근이는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뭐야? 정만근 한참을 망설이다. 나를 화나게 한 애들을 어떻게 벌 줄까가 가장 큰 고민이야. 아, 그렇구나. 어떻게 벌을 주고 싶은데. 내가 인형들에게 한 것처럼 그대로 해주고 싶어. 아, 정말 그러고 싶어. 송금영 박사가 정만근을 진료한 후 최모숙과 마주 앉았다. 어머니, 만근이는 평상시는 여성스럽게 착하지만 속에는 또 다른 자아가 있어. 거기에 지배를 당하며 아주 난폭스러운 면을 보이고 있어요. 네, 박사님.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물론이지요. 저희 독창적인 세러피는 어떤 정신적 문제도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네, 감사해요. 그런데 기간과 치료비는 얼마나 할까요? 단기간엔 좀 힘들지만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치료비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 박사님, 그럼 치료비가 총 3천만 원이네요. 아주 비싸네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망근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전혀 비싼 게 아니지요. 채모숙 한숨을 쉬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다. 어쩔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인터미션. 그날 저녁 채모숙은 남편과 대판 싸우고 말았다. 남편에겐 음식점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전업을 고려하는 중에 3천만 원이라는 비용 부담은 너무 큰 것이었다. 남편은 다른 집은 다 잘 자라는 애들을 채모숙이 잘못 키워 저 모양이라고 책임 전가성의 말을 했고 그 말에 채모숙은 격분했다. 채모숙은 시부모와 친정의 도움을 청하는 등 치료 비용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이에도 매일 밤 부부는 언성이 높아졌다. 인터미션. 정만근 어린이는 채모숙이 치료비를 위해 알바를 간 사이에는 혼자서 상담을 받는 등 한 달 동안은 착실하게 송금영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는 송금영 박사와 30여 분간의 상담과 몇 개의 먹는 알약으로 진행됐다. 치료 효과는 좋아 보였다. 만근의 얼굴은 한층 밝아졌고 휴학하는 사이 다니는 학원에서도 별다른 말썽을 부리지는 않았다. 그러는 사이 치료비 마련을 위해 과도하게 알바에 매달리던 채모숙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만근은 자신 때문이라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린 뒤 무언가 결심을 했다. 인터미션. 오늘도 만근 어린이는 송금영 클리닉에서 상담을 한 후 송금영 박사에게 깍듯이 웃으며 인사를 하고 나왔다. 병원 화장실로 들어선 만근 어린이는 입속에 머물고 있던 몇 개의 알약을 토해내듯 뱉어버렸다. 만근 어린이는 엄마가 쓰러진 후부터 약을 먹지 않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송금영 박사는 기분 좋게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후 지하 주차장으로 자신의 에마 붉은색 람보르기니 앞에 섰다. 그녀가 에마의 문이 열리고 한 발을 들여놓기 전 왼쪽 옆구리로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들어오는 걸 느끼자 날카로운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의 뒤에는 날카로운 독일산 과도를 든 만근 어린이가 서 있었다. 망근아 무슨 짓이야. 두 눈에 만족한 소름 끼치는 웃음을 띄우며 아줌마가 우리 엄마를 다치게 했으니 관절 인형처럼 벌을 받아야 해. 피를 흘리며 주차장 바닥을 기어간다. 저리 가란 말이야. 송금영 박사의 눈을 가리키며 벌을 받아야지. 벌을 받아야지. 기어가다 혼절한 송금영 박사를 향해 만근 어린이가 그렇게 다가가고 있었다. 문제아이 상담소 종료.